첩첩이 이어진 바위산이 수묵화 같은 절경을 만들어내는 곳. 예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사랑받고 있는 명산 도봉산. 그곳 산자락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세상을 굽어봐온 우직함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해온 강인함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생긴 전리와 기암괴석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건네주는 산. 사람들은 그 산에 물들고 싶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북한산의 절반 크기도 안 되지만 옛부터 산세는 한 수 위라 칭송되어 온 도봉산. 눈길 닿는 곳곳이 절경인 이 산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 명산이 되었죠. 해발 739.5m의 높은 산. 바위로 이루어진 험준한 산을 오르는 일은 고행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절경이 펼쳐집니다. 무건정진 중인 오래된 숲은 산행의 수고를 말끔히 보상해줍니다. 좋습니다. 서울 시내도 다 한눈에 보이고, 도봉산의 좀 특징이라 하면은 기암 바위군이 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멋있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우이령을 경계로 북한산과 나란히 솟아있는 도봉산. 주봉인 자운봉을 비롯해 만장봉, 선인봉, 서쪽으로 줄지어 서 있는 오봉까지 암봉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산입니다. 사계절 저마다의 색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산. 도봉산의 사계는 마치 금강산을 빚어놓은 것 같다 하여 일찍부터 금강이라 불리웠습니다. 17세기 문장가 월사 이정구는 유도봉 서원기를 통해 도봉의 경치를 칭송했습니다. 조선시대 도봉산 같은 아름다운 그 바위산세와 계곡이 한양, 그러니까 도성 근처에 있다는 게 참 복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그 산과 계곡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이제 풍류 모임을 갖거나 그림을 그리게 되죠. 기복과 굴곡이 다양한 산의 비경은 옛 선인들의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도봉산에서 가진 시회를 기념해 제작된 도봉첩. 그 속에 있는 이 그림은 조선 후기의 화가 김석신의 작품입니다. 기량이나 격조면에서 김용도와 쌍벽을 이루었던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도 도봉의 아름다운 산세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조선 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정선 또한 도봉산의 절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겸재 정선이 도봉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곳에 자기 무덤자리를 마련하고 자기 무덤을 썼어요. 그래서 도봉산 아래 쓴 무덤을 손자인 정황이 양주 송추도라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정황의 양주 송추도는 도봉산이 살아생전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떠난 이후
무덤자리로도 최고의 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무덤자리엔 집들이 들어섰지만 도봉산은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양반들과 산에 오르는 현대 사람들에게 똑같이 여유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에 담고도 발길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이 산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도봉서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이 글씨는 송시열이 도봉서원을 참배하고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1573년 조광조의 학문적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울의 유일한 서원이 바로 이 도봉서원입니다. 서울 근교의 가장 중요한 서원에 모셔져야 되는 사람은 그걸 정통파로 있는 사람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암 송시열 거기다 모신. 송시열의 신주도 함께 모셔진 이곳을 지나던 정조는 제문으로 이들을 기리게 됩니다. 이후 성균관 다음으로 선비들이 많이 모여 학문을 익혔다 전해지는 이곳은 현재 복원 중입니다. 조광조와 송시열의 위패가 모셔진 정로사를 비롯하여 의인제, 제월루와 존경각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 앞에 위용을 드러낼 도봉서원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봉서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봉서원에 올라가는 길목에 계류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각석들도 있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 정원을 가꾸면서 생각했었던 이상향들이 그쪽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초록이 반기는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선현들의 글귀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계곡 건너 바위의 고산앙지도 바로 그중 하나. 1700년 고군 김수중이 쓴 이 바위글은 조광조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제도 광풍제월이란 글씨로 주자의 인품을 표현했습니다. 송시열의 글씨는 이제 세월과 함께 자연과 하나가 됐습니다. 공부할 때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하라. 주자 선생님이 백록동 서원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암 선생님이 또 제자들한테 그걸 인용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매일 보고 가슴에 새기라고 각석을 한 거죠. 도봉산에는 시를 읽고 학문을 논하던 선비들의 학덕이 17개의 바위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봉산은 지난 세월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조선 제10대왕인 연산군과 그의 부인 신씨의 묘에서부터 50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은행나무 한 그루, 세종대왕의 손자 이인의 비에 이르기까지 수려한 계곡과 깊은 산의 정기가 어린 이곳을 건너라면 옛 정취가 떠오릅니다. 자연을 지키고 인간을 품은 도봉산. 첩첩이 이어진 바위산엔 수천 년을 지켜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물들어갑니다.